성경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1477년 명성화 13년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한제가 이와 같으니 어찌 감소한 것이 없겠는가. 유체된 옥사가 있는가 두렵다 하니 영사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한제가 비록 심하나 농사를 해야 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비록 가물지만 만일 5월에 비만 온다면 오히려 풍년될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옥이라는 것은 악한 자를 징계하는 것인데 악한 짓을 한 자가 요행으로 면하면 또한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어디 면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유체된 옥과 지나친 형벌이 있는가 염려된다는 말일 뿐이다 하였다. 영사 김국광이 말하기를 근일 정화의 옥은 헛된 일로 여러 번 고문을 받았으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정화의 옥사가 처음에는 그 범한 것이 의심이 없었는데 지금 끝까지 추궁하고 보니 전의 죄안이 모두 거로되었다. 만일 이와 같은 자가 많으면 어찌 화기를 상하고 재앙을 부르지 않겠는가 하였다. 장령 이 경동이 소매 가운데에서 차자를 내어 올렸는데 그 차자에 이르기를 신이 외방에 있다가 은혜를 입어 본직을 받았으니 성은이 지극히 중하여 천지같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만일 하늘라도 보답하기를 생각하오니 오직 재능함이 있으므로 삼가 어리석은 생각을 뒤에 조목으로 기록합니다. 무릇 이것이 혹은 전하여 들은 것이고 혹은 사건에서 나왔으므로 반드시 행할 수 있다고 감히 스스로 생각하지는 못하나 또한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얼짐을 베푸시어 체납하소서. 1. 군사는 정해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많은 것을 힘쓰지 않는데 지금의 갑사는 대개 잔열한 것이 많고 소위 정병은 다만 그 수요만 늘려놓았습니다. 근자에 상정한 군적이 액수를 메우고 보인을 채운 것이 지극히 정밀하나 다만 재주를 시험하는 법이 없어 진짜와 가짜가 서로 섞여 이름만 있고 실지는 없으니 한번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지금 군적하는 때를 당하여 마땅히 과시의 법을 밝혀 공마에 능한 자와 한 종류를 만들고 달리기에 능한 자로 한 종류를 만들고 힘이 많은 자로 한 종류를 만들어 매양 섭진할 때 두루 그 재주를 시험하여 무리로 모이고 때로 나누어 용맹한 자는 승진시키고 겁약한 자는 퇴출시키며 다시 사신을 보내어 그 허시를 삼고하며 몇 해가 지나지 않아 군사를 정하게 만들 수 있어 시험하지 않고 오직 수요만 취하는 데 비교하면 공효가 만배나 될 것입니다. 또 예전 법의 갑사는 첩정이 없고 노비와 재력이 있는 자를 뽑아 보충하여 그 시험을 중하게 하고 그 봉급을 우대하고 그 벼슬기를 터주었으므로 사대부의 자제가 많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선발되어 뒤에 명장이 된 자도 또한 꽤 있습니다. 지금의 갑사는 모두 정병의 유에서 오직 첩정의 자복만을 의뢰하니 첩정된 자의 노고가 정병보다 갑절이나 심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갑사에게 첩정을 주지 말고 오직 시험을 중하게 하고 봉급을 우대하고 벼슬기를 터주기를 예전 갑사의 제도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1. 공물의 법은 조종조 이래로 여러 번 고쳐 상정하여 그 토지에서 산출하는 물건으로 그 주연의 공물을 삼고자 하였으나 지금에 보면 오히려 소산이 아닌 것이 상공이 된 것도 있습니다. 하늘이 물건을 내는 것이 각각 그 마땅함이 있어 그 형세가 또한 고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제도로 인하여 심히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오직 역사를 면제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대개 물건 이름이 실로 많아서 하나하나 백성에게 배정하려고 하면 비록 그 소산일지라도 미처 응보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소산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이에 이리저리 구하여 사는 사람은 물건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때를 타서 이익을 노리는 자는 앉아서 많은 것을 요구하니 물건은 귀하고 곡식은 천하여 농민이 더욱 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와 같으니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만일 전묘의 다과에
인하여 물건값이 귀천을 비교하여 공할 것을 알아서 미리 저축 대비하게 하면 금년에 이렇게 하고 명년에도 그럴 것입니다. 비록 위험을 범하는 것이 영주의 이상한 뱀과 같더라도 오히려 3대 동안의 이익을 오로지 함이 있는데 하물며 용이한 것이겠습니까? 지금의 주연에서도 간혹 백성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있는데 민간에 심히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미루어 두루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군을 부군의 백성으로 차정하는데 이는 예전 제도가 아닙니다. 지난 때에 건의한 자가 내지의 백성이 왕래하며 노구한다 하여 연의 백성으로 바꾸었는데 백성에게 편하고 나라에 이로울 것 같으나 백성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편안한 것만 꾀하여 매양 번상할 때를 당하면 옷과 양식을 싸가지고 가지 않고 단신으로 나갔다가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배에 머무르려 않습니다. 그것은 형편이 법을 범하기 쉽고 법으로 약간 막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먼 곳에 사는 백성이 양식을 싸가지고 상번하여 구차하게 돌아올 생각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또 바닷가의 사람은 스스로 배저을 줄 아니 산군의 사람도 물에 익숙하게 하여 내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바닷길을 알게 하면 어찌 나라를 위한 영구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마땅히 도로 예전대로 제도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1. 사민 중에 오직 농민이 가장 괴로우니 인주가 더욱 마땅히 두텁게 권면하여야 합니다. 옛적에 한 나라의 문제와 경제를 밝은 임금으로 칭호하였으니 매양 조서를 내리며 농사로 첫째를 삼아 혹은 백성의 전조의 반을 감하여 천하의 백성으로 하여금 기뻐하고 고무하여 근본을 힘쓰는 뜻을 알게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매양 농사딸을 당하여 조금만 심한 가뭄이 있으면 정전을 피하고 술화를 감하여 백성의 걱정거리를 근심하니 성의가 하늘같이 지극하십니다. 다만 유사가 바들어 행하지 못하여 곤농하는 방법은 듣지 못하고 오직 조세를 거두는 기술에 정통하여 혹은 연분에 있어 멀리 앉아 일본을 증가시키고 혹은 난관을 보내어 여러 도를 감독하여 거두어 백성이 덕을 보지 못하고 오직 거두어 드린다는 소문만 들리니 신은 실로 한심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바야흐로 지금 여러 해 풍년이 들어 백성의 마음이 생업을 즐기고 국가의 세입이 또한 적지 않으니 비록 한 나라에서 조세의 반을 감한다는 것이 같기는 하더라도 원컨대 여러 도의 관찰사가 연분을 계문한 뒤에 때로 너그러운 온전을 주어 특별히 일분을 감하고 인하여 요소를 내려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히 여기는 뜻을 보이심이 어떠하겠습니까? 1. 관찰사는 한 방면을 위임받아 크고 작은 일을 많이 직접 결단하니 어찌 홀로 재상에만 오로지 행하지 못하겠습니까? 경찰관을 임시로 차정하는 데 어찌 모두 적합한 사람을 얻겠으며 재상을 다품하는 것과 연분을 고정하는 것이 어찌 다 감사 수령보다 낫겠습니까? 한갓 영로로 하여금 소유하고 피폐하게 할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금후로는 재상 경찰관을 보내지 말고 오로지 관찰사에게 맡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충청도 천안 이북으로부터 경기에 이르기까지 종절을 파종하지 못하고 전답에 누른 먼지만 일어나니 보기에도 실로 상심됩니다. 그러나 듣건대 민간에서 전년의 풍년으로 인하여 잠 못 쌓아둔 곡식이 있으므로 먼 앞날은 생각지 않고 오직 술 취하고 배부른 것만 일삼아 성상께서 정전을 피하고 수라를 감하시는 때를 당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은 태만 방자하여 함부로 소비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니 어찌 천심을 받들고 하늘의 경계를 삼가며 재앙에 대비하고 근심을 막는 도리이겠습니까? 또 무지한 백성이 대부분 가뭄을 내버려 두고 김매고 가꾸지 않으니 비록 비가 내리더라도 후회한들 어찌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밝게 경계하는 유시를 내리어 과거의 자치를 밟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영주의 이상한 뱀은 유자후의 포사 자설에 보면 영주의 특효 약으로 쓰이는 이사가 있어 이를 잡아 바치면 나라에서 조역을 면제해 줬는데 그 이사는 무서운 독이 있어 물리기만 하면 즉석에서 죽는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사를 잡는 장씨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조역의 괴로움보다는 차라리 많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고 하는 고사이다. 즉 세금의 괴로움을 풍자한 말이다. 사미는 사농공상을 말한다. 답흠은 논밭에 가서 실제로 손실을 조사하는 일이다. 연부는 세종 29년 1447년부터 실시한 조세 제도의 하나이다. 그 해의 농사의 풍흉에 따라 상상전에서 하한전까지 9등급으로 나누었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도승지 현숙교가 아뢰기를 창원의 일은 다만 찰발만 주문하고 노예에 미치지 않으니 신의 생각에는 신하가 임금에게도 오히려 간하여 다투는데 유부와 반인이 그 불가함을 말하여 금하는 자가 없었으므로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노예가 상전에게 어찌 신하가 임금에게 간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는가. 또 창원군은 노북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다. 다만 찰방이 멋대로 역말을 주었고 공주 목사는 머리를 조아리며 전별하였으니 매우 불가하다였다. 현석교가 또 아뢰기를 하늘이 오래 비를 내리지 않아 전하께서 근심하시는데 지금 형옥이 잘못된 것이 없으니 화기를 상하고 재앙을 부른 것이 무슨 일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신은 가만히 생각하니 혼가가 때를 잃으면 속히 화기를 상합니다. 지금 사족의 딸이 집이 가난하여 때를 잃은 자가 많은데 국가에서 비록 자제를 적당하게 주는 언전이 있으나 부모된 자가 말을 꺼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청간대 인리로 하여금 고하게 하여 관가에서 자제를 주어 빨리 혼례를 이루게 하고 감히 숨기는 자는 죄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3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사람은 천재의 마음이 된다. 마음이 화하면 기운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면 형상이 화하고 형상이 화하면 천재의 화기가 응하는 것이다. 내가 유충한 사람으로서 무강한 큰 역복을 이어 위아래 신기에게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여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무릇 정사가 사람의 마음에 어기는 것이 있으면 제거하고 형옥이 혹천리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너그럽게 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하는 것에 거의 내 마음을 다하였는데 지금 한발의 재앙이 봄부터 여름에 이르러 나의 곡식 농사를 상하니 알지 못하거니와 기수가 마침 그러한 것인가. 인사가 부른 것인가. 하늘의 꾸지람이 어찌 까닭이 없이 그러하겠는가. 내가 생각건대 천지가 사귀면 통태하여 만물이 통하고 천지가 사귀지 않으면 비색하여 만물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남녀도 또한 그렇다. 아내 없는 남자와 남편 없는 여자가 근심이 답답하게 쌓이면 괴려한 기운을 부르게 된다. 평민은 할 수 없지만은 사족의 딸이 혹 가난하여 그럭저럭 시기를 넘긴 자가 있거나 혹 부모가 죽은 뒤 형제에게 의탁하여 전민을 겸병하기를 꾀하기 때문에 혼가를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것이 좋게 천지의 화기를 상하고 수한의 재앙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대전에 상고하면 사족의 딸이 나이 30에 가깝도록 가난하에 출가하지 못한 자는 계문하에 적당히 자제를 준다 하였으니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닌데 계문하에 시행하는 자가 있지 않으므로 이것은 반드시 관리의 봉행하기를 태만히 하는 것이니 내가 실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지난 일은 지나가는 것이니 내가 쫓아 허물하지 않겠지만 이제부터 사족의 딸이 나이 30이 가깝도록 출가하지 못한 자는 모조리 쇠출하여 한결같이 대전에 의하여 신계를 기다리지 말고 자제를 주어 혼가하게 하고 그 아비의 이름을 기록하여 아뢰어라. 만일 전철을 밟아 그 아비가 인리의 색장과 부동하여 숨기는 자와 수령이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자는 모두 중하게 논하겠다. 경은 나의 지극한 생각을 모험받아서 곧 관하의 주현에 일러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3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한발의 재앙이 봄부터 여름에 이르니 하늘의 꾸지람이 지극하다.
천변의 응함이 반드시 인사의 부름에 있는 것이니 알지 못하거니 와 원익이 펴지지 못하였는가 정령이 중도를 잃었는가 어진 인재가 덕용되지 못하였는가 참설이 행했는가 한재의 심함이 어찌하여 마침 나의 몸에 당하였는가 간절히 생각하건대 천지가 사귀면 통태하여 만물이 통하고 천지가 사귀지 않으면 비색하여 만물이 통하지 않는다. 남녀도 또한 그렇다. 아내 없는 남자와 남편 없는 여자가 답답하고 온통한 것이 쌓이면 화기를 상하고 재앙을 부르는 것이 이치에 또한 당연한 것이다. 대전에 상고하면 사족의 딸이 나이 30에 가깝도록 가난하에 출가하지 못한 자는 계문하에 적당히 자제를 준다 하였으니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닌데 계문하에 시행하는 자가 있지 않으므로 이것은 반드시 유사가 봉행하기를 태만히 하여 드디어 좋은 법을 폐하여 두어 엄양이 시기를 어기게 한 것이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이미 이 뜻으로 여러 도에 두루 유시하였으니 속히 해당 관사에 칙령하여 예전 법을 거듭 밝혀 제때의 혼인하여 남녀가 제곳을 얻고 엄양이 화합하여 만물의 그 생을 이루게 하여 나의 몸을 삼가며 다스리기를 생각하는 뜻을 본받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3일 경술 5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왕 대비께서 나에게 감선한 뒤로부터 아침 수라를 드시지 않는다 하니 내가 처음에 알지 못하였다. 도승지도 알지 못하였는가 하니 현석교가 대답하기를 신이 오늘 아침에 수라를 살피는데 선부가 신에게 고하지 않기 때문에 신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청근대 사옹은 관리를 국문하소서 하므로 전교하기를 명령이 없기 때문에 아뢰지 않은 것이니 국문하지 말고 건무로는 반드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윤효손이 지게 하기를 도내가 오래도록 가문이 청컨대 향축과 패백을 내리어 비를 빌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안효리를 국문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승문원이 예전터는 선왕께서 쓸 수 없다 하여 수충군 이현에게 주시었으니 안효리를 국문할 것이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대학 연의를 강하다가 당나라 현종이 양신긍으로 대부의 출납을 맡게 하니 신긍이 아뢰기를 여러 고을에서 바친 포백이 찌들어서 파손된 것이 있으니 본고을에 돌려보내어 절고전을 받고 저자에 보내소서 하니 징수하고 조달하는 것이 비로소 본다여졌다고 한데 이르러 도승지 현숙교가 아뢰기를 이것이 현종이 잘 마치지 못할 조짐입니다. 대저 승평한 데는 반드시 난이 있는데 그러한 까닭은 오래 편안한 것을 믿고 게으르고 거칠은 뜻이 한 생각의 잘못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현종이 제위한 날이 오래고 국가가 승평하여 인물이 부수하고 조야가 일이 없어 금전의 모임을 베풀어 서로 더불어 즐기었으니 당시에 태평성사라고 일컬었으나 그 부수한 것을 믿고 인심이 해이하여 나라가 어지럽고 망하는 기틀이 여기에서 조짐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천보 말년에 이르러 간신히 화를 부채질하고 안록산이 어양에서 반하니 천하가 드디어 크게 어지러워졌습니다. 현종이 친히 위시의 난을 평정하였으나 오히려 경계할 줄을 알지 못하고 승평에 젖어 있어 교만한 마음이 생겨 환란을 가져왔습니다. 송나라 진정은 여러 조정의 승평한 업을 이어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침내 천서를 믿고서 지극한 덕을 망가뜨렸으니 이것이 모두 오래 편안한 것을 믿어 교만하고 넘치어 그러한 것입니다. 그년의 고기를 낚는 외인이 변방의 백성과 더불어 서로 치고 빼앗는 것이 있으며 혹은 도적이 거짓 외인의 본색을 하고 죽이고 약탈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부터 흔히 있는 일이지만은 근자에 더욱 심합니다. 전자의 남해 지경에서 2번이나 변방 백성을 죽이고 또 하동에서 변민을 죽였습니다. 해가 한나절이 되고 그에 울고 오래 편안하면
어지러워지는 것은 이치의 정상입니다. 국가가 승평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도의의 난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현석규가 말하기를 고려 말년에 변방고을에 선군이 없었기 때문에 외적이 깊숙이 들어와서 개경의 성미까지 들어오니 인심이 흉흉하여 성을 넘어서 도망하여 숨었었습니다. 세종조의 3포 외인을 60포만 머물게 했는데 지금 몇 호인지 알지 못하니 외환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현석규가 말하기를 선군의 창설이 정지에게서 비롯되었는데 그늘에 정지와 최무선의 자손을 녹용하는 것을 명하였으니 최무선은 처음으로 화포를 만드는 것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들이 모두 공이 있으니 그 자손은 마땅히 빨리 서용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검토관 성담년이 아뢰기를 삼포 외인이 올해 우리 땅에 살면서 자손을 생장하여 해마다 늘어나고 달로 더하여 우리 백성과 섞여 살고 있으니 만일 싸움을 벌이어 혼란을 만든다면 이 무리가 우리의 허시를 아니 연해변의 고울이 반드시 그 해독을 받을 것입니다. 또 오래 편안하면 어지러워지는 것이니 난이라는 것은 치의 출발점이요 치라는 것은 난의 조짐입니다. 부수한 것을 믿고 회의하지 않는 것이 불가하니 경이 태를 이기는 자는 길하고 태가 경을 이기는 자는 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주는 마음을 다스리는 공력이 없을 수 없습니다. 현종, 진종이 잘 마치지 못한 것은 모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때문이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성과 경으로 존심할 뿐입니다 하였다. 도인은 섬 오랑캐 곧 외인을 말한다. 삼포는 세종 임금 때 일본인에게 대한 회의책으로 개항한 웅천의 제포, 동래의 부산포, 울산의 연포, 세 포구를 말한다. 성조실 79관 성종 8년 4월 1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성조실 79관 성종 8년 4월 1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교화 현감 송선충이 하직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마땅히 백성으로 하여금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다면 수령이 된 직책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을 삼가하라 하였다. 도승지 현석규가 의금부의 계목을 가지고 아뢰기를 우의정 윤자운 전라도 관찰사 이서장 우찬성 서거정 호산군 이현 전 참판 신정 참의 한은 전 정랑 남윤종 감찰 하형산 등 13인이 북경에 가는 통사 조중손에게 배를 주어 범하고 이익을 도모하였는데 윤자운은 이미 북경에 갔으니 나머지 사람을 체포하여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찬성이 부탁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정부 대신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못하는가 하니 현석규가 말하기를 배를 통사에게 주어 중국에 가서 교육하게 하였으니 대신의 채통이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무리 조옥이라도 갑자기 대신을 가둘 수 없으니 당상관은 가두지 말고 추문하고 이 서장은 개최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조옥은 임금의 명령을 받아 의금부에서 관료와 양반 계급의 범죄자를 다스리는 기관이다. 또는 그 가무 금부옥을 말한다. 성전시료 79권 성종 8년 4월 17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서거정을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평안도가 근자의 행례가 많음으로 인하여 조체가 더욱 심하기 때문에 지난번 천추사가 갈 때에 공무역을 제거했는데 경이 통사에게 배를 준 것은 무슨 일인가. 경은 본래 원훈이고 정부 대신이기 때문에 건부로 하여금 가두지 말고 추국하게 하였으니 내가 다시 생각하니 추국하는 것이 불가할 듯하기에 경을 부른 것이다. 경이 어찌 바른대로 고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서거정이 아뢰기를 신이 죄가 있습니다. 얼질 서팽형이 배 5피를 양쪽 끝에 이름을 써서 조중손에게 주었는데 조중손이 또 달성 2글자를 썼습니다. 그러나 신은 처음에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신이 가장으로서 어찌 감히 죄를 사용하겠습니까 하므로 전교하기를 경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하고 이내 의금부에 명하여 서거정은 묻지 말고 서팽형을 가두고 공문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8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이세주와 장령 경준이 아뢰기를 북경에 가는 행리가 지나치게 사사 물건을 실어 영로가 점점 조잔하게 되므로 이로 말미암아 국가에서 엄하게 법령을 세워 검하였는데 지금 서거정 등이 첫머리로 법령을 검하였으니 진실로 가두고 국문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특별히 가두지 말라고 명하시고 또 서거정은 묻지 말게 하시었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재상이 법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대신이 도리를 잃었으나 그러나 종사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어찌 반드시 가두겠는가 하였다. 이 세좌 등이 말하기를 그치지 않은 임금이 좌우에게 어떠하냐고 물었는데 영사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예전부터 건부에서 가두지 않고 구문하는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이 세좌가 말하기를 서거정이 사익원 제주로서 통사에게 부탁하였으니 더욱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찬승이 아는 것이 아니고 서팽형이 한 짓이니 서팽형에게 물으면 알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8일 을묘 두 번째 기사 호조판서 이극정이 와서 사직하기를 청하니 의논하지 않았다. 이극정이 다시 아뢰기를 신이 지난날에 횡간을 만들 때에 많은 비방을 들었는데 지금 판호조가 된 지 40여 사게 올해 여러 관사의 출납을 맡았으니 어찌 남의 말이 없겠습니까? 또 국가에서 사람을 쓰는데 30사구로 기한한 것은 좋은 법입니다. 청근대 사면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경의 뜻을 다 알았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극정이 일찍이 횡간을 정하여 모든 부비를 모두 다 절감하니 공장 잡류들이 미워하는 자가 많았다. 윤사은이 희롱삼아 남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극정을 보면 두려워하는데 이는 그가 사람이 두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다 하여 하나를 감하고자 하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야 하였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8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김영류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지금 들이니 서거정 호상군 이현 신정 한은 등을 가두지 말고 국문하라고 명하셨다 하오니 성상의 은혜가 비록 증하오나 여론이 화합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의금부에 가두지 말라는 것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혹 한때의 특은에서 나온 일이 있는데 지금 전례를 삼아 행하시니 사람이 어찌 징계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모두 가두고 국문하는 것을 명하시어 국법을 바르게 하소서. 또 서거정이 비록 서팽형의 한짓이라고 말하나 서팽형이 서거정의 집 옆에 살고 있어 조서로 출입하니 그 촉탁하는 것을 반드시 고하였을 것인데 서거정이 어찌 알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또 숙질간에는 도리가 용운하는 데 있으니 한 집안의 이런 법에 마땅히 가장을 책해야 합니다. 하물며 서거정은 정부 대신 여군 제조로서 범한 것이 이와 같으니 그 죄를 밝게 바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금부의 추원을 기다려서 보아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8일 을묘 네 번째 기사 김영류 등이 차사를 올리기를 정미수의 아비 정종이 반역한 줄은 신등이 다시 진달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전하께서 이미 아실 것입니다. 정미수가 전에 동령부 직장이 되었는데 그때 대간이 교장으로 극론하였으나 전하께서 듣지 않으셨으니 특히 친진의 어짐으로 녹을 준 것뿐이요 이를 맡기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선정관을 제수하셨는데 선정관은 직책이 임금과 친밀하고 자리도 가까우며 맡은 것이 가볍지 않으니 어찌 죄인의 자식으로 하여금 그 사이에 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듣고 놀라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급히 성명을 거두시어 난신의 자손으로 하여금 궁금에 출입하여 사람의 청문을 놀라게 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8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이극정을 정헌대부 광천군 겸 전라도 관찰사로 윤홈을 자헌대부 호조판서로 어세종을 자헌대부 한승부 판윤으로 김순명을 가선대부 호조참판으로 유지를 가정대부 형조참판으로 권경우를 통선랑 행사관은 정은으로 삼았다. 권경우는
숭손의 범한 것을 적발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네 계급을 띄어 올려주었다. 성조실로 79권 성종 8년 4월 1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김승경이 아뢰기를 정민수는 근시의 직책에 있을 수 없으니 재임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정종이 세조에게 득제하였는데 세조께서 이미 정민수에게 호통하였습니다 하고 영사 조승문은 말하기를 세조께서 비록 허통하시었더라도 근시의 직책은 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허통하였으면 어찌 직임을 가리겠는가 하니 김승경이 말하기를 춘추에 난적의 당을 다스리기를 심히 엄하게 하였으니 만일 춘추의 법으로 논하면 정미수는 한직을 주어 녹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또한 다행입니다 하였다. 김승경과 사간 윤민이 논계하기를 서거정의 범한 것은 가두고 구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이세좌 등이 사자를 올리기를 북경에 가는 사람이 수량 이외의 물화를 싸가지고 가는 것을 금하는 것은 영갑에 실려 있을 뿐 아니라 전하께서 항상 서방 고을의 조잔한 폐단을 염려하시어 금하는 법을 거듭 밝히심으로 대신된 자가 마땅히 공경하여 국법을 받들어야 할 것인데 서거정이 묘당의 대신으로 통사와 결탁하여 행위가 장사치와 같으니 대신의 체면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물며 전하께서 친히 물으실 때 서거정이 죄를 면하기를 꾀하여 친속에게 미루어 천총을 기망하였으니 죄가 더 클 수 없습니다. 어찌 훈구 대신이라 하여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특별히 가두고 국문하도록 명하시어 호상군 이연 신정 이서장 하는 등은 그 죄를 밝게 바로 후례를 징계하소서. 향교동 터는 국가에서 쓸만한 땅이어서 상서하여 궁궐을 세우기를 청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선왕께서 이 궁을 경영하고자 하시다가 이런 비록 이루지 못하였으나 선왕께서 주의하신 것이고 풍수학에서 아는 것이니 임원준 부자도 들었을 터인데 풍수학에서 감히 이것으로 공주의 집을 삼아 남양으로 터를 정하여 이루어 아뢰었으니 청촉을 들은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임원준 부자도 또한 사퇴하지 않고 태연히 털을 닦았으니 속으로 청촉한 것이 분명합니다. 일이 우연에서 나왔다 하여 구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우러 실정과 연유를 주문하게 하소서. 정미수는 지금 선정관을 제수하시었는데 정미수가 비록 벼슬길을 통하였으나 선정관의 직책은 좌우에 가까이 모시어 대승과 일체이고 엄득이 자손에게 미치오니 그 선발함이 중하기가 이와 같습니다. 어찌 난역의 자식으로 처하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불가한 중에도 더욱 심한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특별히 성명을 거두시어 국체를 바로 소수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공주는 정숙공주를 말한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9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헌, 김영유 등이 상소하기를 지금 권경우가 조승손이 범한 것을 적발하였으니 참으로 가상하기는 하나 검찰관 직분 안의 일을 권경우가 다만 거행한 것뿐이요 국경 위에서 갑옷을 입고 병기를 잡고 적봉을 꺾고 적진을 무찌른 공과 같지는 않은데 작업을 올린 것이 5급에 이르렀으니 군공의 1등의 상이 이만 못합니다. 참건대 적당히 한두 작업을 가하게 하소서. 하는 신정 호산군 이현이 촉탁한 일은 유래 사죄장 90대에 해당하는데 이에 가두지 않고 국문하니 조종조 이래로 이런 예는 있지 않습니다. 늙고 병든 대신은 부득이하여 가두지 말라고 특별히 명한 것은 한때의 특별한 언전인데 지금 의례로 행하니 어찌 악한 것을 징계하는 도리이겠습니까? 청근대 모두 가두고 국문하게 하소서. 서팽형의 한 일은 서거정이 어찌 알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가령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승손이 부탁을 받아들인 것은 반드시 서거정 때문입니다. 원인을 추궁하여 논한다면 죄는 서거정에게 있으니 아울러 추국하기를 청합니다. 정미수는 난신의 자식으로서 연주화를 면하였으니
또한 이미 다행하거니와 정미수를 건시의 직책에 발탁하여 제수하시니 정미수가 무슨 공로로 재능이 있기에 반드시 쓰려고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성명을 거두소서 했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9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그늘에 알승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오구승지 손순효가 대답하기를 알승은 비록 해마다 행하더라도 무슨 불가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예조의 태기를 명하였다. 알승은 임금이 성균관 문묘의 공자 신위에 참배하던 일이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9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석강이 나아갔다. 강목을 강하다가 당나라 현종이 천보 연호를 고치자 군신이 할애하였다는데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당시에 어진 신하는 장구령뿐이었는가? 현종의 황탄하기가 이와 같은데 어째서 한 사람도 말하는 이가 없었는가 하니 시간관 노공필이 말하기를 천하가 지극히 넓으니 충성되고 고든 선비가 어느 시대엔들 없었겠습니까? 당시에 이 인보가 정승이 되어 고든 말을 하는 자는 한결같이 모두 물리쳐 버렸기 때문에 진언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고 시독관 김훈은 말하기를 어진 자가 정승이 되면 나오는 것이 모두 어진 사람이고 소인이 정승이 되면 나오는 것이 모두 소인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이 인보가 정승이 되자 소인의 세력이 커져서 어진 사람이 모두 기미를 보고 물러갔으니 누가 바른 말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19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래기를 보승기관 박맹 박구가 군수 조충 손을 해하고자 하여 통인 영정을로 하여금 발병부를 훔치게 한 죄는 유리 박맹은 수범이니 참대시에 해당하고 박구 영정은 종범이니 장 100대 유 삼천리에 해당하는데 일이 사유전에 있었습니다. 그 관계없는 일로 전 군수 정화를 모함한 죄는 유리장 100대 유삼철에 해당하니 수교에 의하여 다른 도의 잔영리에 영속시키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아이고야 빨간 불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사고는 대사관 이세좌 등이 하자를 올리기를 가만히 생각한데 진정을 알아내기 어려운 것이 옥사 같은 것이 없는데 만일 가두고 끝까지 힐문하지 않으면 죄인된 자가 반드시 말을 꾸미고 지혜를 부리어 백단으로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지금 서거정 신정하는 등이 법을 업신여기고 사사를 영위하였으니 사리가 마땅히 가두고 국문하이 하는데 전하께서 훈구 종제라 하여 모두 가두지 말 것을 명하셨으니 저들이 장차 무엇을 두려워하여 그 진정을 말하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서거정 등을 가두고 끝까지 물어 엄하게 징계할 것을 명하소서. 성문원의 예터는 비록 대구를 경영할 땅은 아니라고 하나 선왕조에서 뜻이 있어 의논하였으니 인신으로서는 차마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지금 임원준 부자가 감히 이 땅으로 자손의 사는 곳을 삼아 피하지 않았으니 신자로서의 마음 쓰는 것이 과연 이러하여야 하겠습니까? 풍수학 제조 등도 또한 임원준 부자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거짓 알지 못하는 채 하여 기망하여 개청하였으니 그 권유에 부동 아부한 것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청컨대 아울러 실정과 연유를 공문하게 하소서. 난역의 대악은 비록 10세가 되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미수가 벼슬길을 통하여 백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으니 또한 이미 다행하거니와 어찌 반드시 선전관의 직책을 띄어서 천안을 가까이 하게 하겠습니까? 청컨대 성명을 거두시어 나라의 법을 바로 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우승지 임사홍이 아뢰기를 승문은 예터에는 국가에서 공주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요 신의 부자가 건백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간이 신의 부자가 청촉하였다 하니 반드시 들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신의 부자의 청촉한 사유를 추국한다면 물론에 쾌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 땅은 벼락을 맞은 곳이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려준 것이니 경득에는 관계가 없다. 만일 간신의 말과 같다면 선왕께서 일찍이 의논하신 땅은 신자가 모두 살 수 없는 것인가?
만일 그 연유를 추국하면 간간이 반드시 대답을 못할 것이니 언로와 통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다. 경은 개의 하지 말라 하였다. 임사홍이 돈수하여 말하기를 성상의 은혜가 여기에 이르시니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신이 용렬하고 어리석음으로써 좌우에 가까이 모시고 아비도 또한 무능함으로써 정부를 참찬하게 하여 함께 사람들이 마음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를 부름이 여기에 이른 것이니 신의 회포를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명하여 참촉한 사유로 공문하시면 조금 신의 마음에 쾌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변명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을 분별하는 것인데 이 일은 변명할 것이 없다 하였다. 성전시로 79권 성종 8년 4월 21일 무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강거효 지평 남계당이 서거정을 가두고 공문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 김국공이 대답하기를 작은 죄로 문득 대신을 가두는 것은 불가한 듯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강거여동이 또 정미수에게 선정관을 제수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논계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원께서 이미 호통하셨는데 어째서 굳이 말하는가 하였다. 남계당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한제를 근심하시어 정전을 피하고 수라를 감하시면서 홀로 불공은 파하지 않으시니 빌건대 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우승지 임사홍에게 명하여 공비의 수량을 상과에 아뢰게 하였다. 성전시로 79권 성종 8년 4월 21일 무 두번째 기사 호조 중랑 김윤 등 4인이 윤대하였다. 성전시로 79권 성종 8년 4월 21일 무 세번째 기사 이산군수 김세적 무임한후 장기가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김세적에게 이르기를 이산은 지경이 야인과 연하여 방하는 일이 가장 긴급하니 소홀하게 할 수 없다. 너가 탁월한 재주가 있으므로 선택하여 보내는 것이니 내 뜻을 본받도록 하라 하고 장기에게 이르기를 만호의 직책은 오직 군조를 가르쳐 훈련하여 방어를 튼튼히 하는 데 있다. 가서 삼가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79권 성종 8년 4월 21일 모 네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김영류 등이 차절을 올리기를 서거정이 지위가 찬승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명절을 닦아 청렴하고 조심하여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인데 지금 나라법을 범하였으니 이미 대신의 채모를 잃은 것입니다. 전하께서 친히 물으실 때를 당하여 또 진정을 말하지 않고서 서팽형에게 미루었으니 어찌 신하된 도리이겠습니까? 한은 신정은 훈덕과 늙고 병들어 부득이한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또한 가두는 것을 면하였고 물으면 모두 승복하지 않았으니 가두고 국문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청컨대 아울러 가두고 국문하소서. 또 정미수는 천은을 입어 연주화를 면하였으니 이미 다행히 한데 지금 또 선정관이 제수하셨으니 선정관은 직책이 임금과 친밀하고 임무가 중하여 난신의 자식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한직에 두어 다만 녹을 잃지 않게 하면 공의의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시로 79권 성종 8년 4월 21일 무 다섯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이세좌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전하께서 서거정 등을 홍구의 신하라 하여 가두고 구문하지 말게 하시었으나 의금부는 마땅히 공도에 따라 자세히 핵실하여 위임하신 뜻에 부응하여야 할 것인데 지금 사정을 서로 미루어서 건부가 서팽형에게 배의 유리를 캐어 묻지 않았으니 죄인을 비유하고 권세와 결탁한 것이 환합니다. 오늘 경연에서 대간이 서거정 등을 추국하기를 청하자 영사 김국강이 아뢰기를 공신이 조금 범한 것이 있더라도 가두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여 죄인을 구원하여 전하의 중간하시는 뜻을 저지하였으니 대신의 도리가 과연 이러합니까? 청컨대 아울러 정상과 연유를 추국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건부는 죄인을 비호하고 권세와 결탁한 것이 아니고 다만 추국하는 것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 내가 대신에게 물을 것은 생각하는 것을 듣고자 함이요 광산이 아랜 것은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다. 어찌 영구라 할 수 있는가 하였다. 성종시로 79권 성종 8년 4월 21일 무 여섯번째 기사 의정부 주하 참전 임원준이 상서하기를
태조께서 도읍을 정하시던 처음에 경복궁과 창덕궁을 세운 외에는 따로 산맥에 대한 말이 없었고 세종조 중년에 풍수업을 하는 최양선이 가만히 기이한 말을 하여 상을 요구하고자 하여 승문원을 주산 낭맥의 명당이라 하여 이 궁을 세우기를 청하였습니다. 세종께서 영의정 황희 예조판서 신상 제조 김자지 정인지에게 명하여 풍수의 서적을 널리 상고하여 반복 논단하여 최양선의 말이 미치고 어두워 근거가 없으는 황연히 알고 이에 전지를 내리시기를 성문은 땅은 영구히 나라에서 쓰지 않겠다 하시었고 영흥대군의 집을 지을 때는 이름은 비록 대군을 위한 것이나 실제는 별궁을 삼고자 하여 대신과 풍수를 아는 자에게 명하여 다시 살피어 정하여 상거가 지척인데도 승문은 땅을 쓰지 않고 수충군에게 내려주어 집을 짓게 하였으니 국가에서 쓰고자 한 땅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지리서적에 이르기를 그 길흉을 알고자 하거든 먼저 3대의 주인을 보라 하였는데 지금 승문은 땅이 2번 정무를 거치었고 벼락친 것이 한 번이 아니니 만일 전 일로 미루 본다면 길한 땅이 아닌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의빈 이 광제는 신의 자손입니다. 공주의 집터를 잡는 데 있어 비록 그 땅이 길하지 않은 것을 아나 신도 또한 유자인데 감히 지리 화복의 허황된 말로 상청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공주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은 국가의 일인 것이겠습니까? 성상의 뜻이 민가를 헐고자 하지 않아서 풍수, 제주, 공주, 한승부로 하여금 비어있는 쓸만한 땅을 택하게 하셨는데 풍수, 제주도 또한 지리의 길하고 흉한 것을 묻지 않고 승무는 영수궁 두 터의 공한지를 아뢰었습니다. 이에 중관으로 하여금 그 가부를 살피게 한 뒤에 한번 정하였으니 승무는 터에 집을 짓는 것은 신이 감히 참여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 간관은 신이 풍수 제주와 부동하고 성상을 기망하여 공주의 집을 나라에서 쓸 땅에 짓게 하였다 하니 이것은 한갓 공주가 전왕의 땅에서 특별히 성상께서 긍휼 하시는 때문에 이 과격한 말을 만들어 성청을 흔드는 것입니다. 신은 들으니 어린아이는 항상 배부름에 상하는 것을 병되게 여기고 대신은 항상 총애에 상하는 것을 병되게 여긴다 합니다. 신이 불추한 위인으로서 2번 정부에 참여하고 임사홍이 외랑댁의 후술의 자리에 있으며 광제가 또 공주에게 장가들어 신의 한 집이 여러 번은 구원을 입었으니 바로 복이 지나쳐서 재앙이 생기는 때입니다. 신과 임사홍이 몸소 범한 것이 있어 현재의 공의의 배척을 받아 가릴 수 없다면 성원의 평판을 받아 작게는 장소가 되고 크게는 정쟁이 되는 것이 가하지만 지금 간원의 말이 모두 지적할 만한 사실이 없습니다. 성상께서 만일 물으시기를 공주의 집을 성문헌터에 짓는 것은 실로 내 명령에서 나온 것인데 간원에서 임원준을 재주고자 하면 무슨 뜻이며 임원준의 풍수제조에게 청탁한 것과 풍수제조가 임원준의 청탁을 들어준 것을 너가 어디서 알았느냐 하면 간원이 반드시 지적하여 대답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지적할 만한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다만 억측으로 말한 것이라 한다면 신은 또 엎드려 가만히 생각한데 자고로 대신을 모함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형적이 없는 일을 가지고 불측한 말을 만들어서 스스로 물러가게 하고 혹 끝내 스스로 밝히지 못할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한나라와 당나라의 용렬한 임금 때의 예입니다. 어찌 밝은 시대에 이런 패풍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간원에서 신에게 죄주기를 청하는데 신은 성상께서 그 사유를 물어보시기를 바라니 간원에 보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전하께서 간신의 말을 거절하시도록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일이 컴컴하여 불분명한 것이 아닌데 간원에서 의심스러운 말을 꾸며내어 불측에 관계된 것 같으니 장차 단련하여 죄를 만들어 손발을 눌릴 수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사기를 읽다가 이런 일들이 있음을 만나면 분이 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시대에 나서 말을 주창하여 그 잘못을 구제하지 못한 것을 한하였습니다. 지금 신은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립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관원을 옳게 여기신다면 신의 부자를 내치어 그 죄를 징계하시고 신의 말을 옳게 여기신다면 관원에게 물으시어 그 사실을 알게 하소서. 오직 밝은 임금이라 그 두 것을 잡아서 진정과 비위를 살피고 말위의 패단을 생각하여 결단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간원의 차자를 취하여 다시 보고 전교하기를 자고로 대신을 모함하는 자도 있고
간혼에서 전에는 말하기를 가만히 청촉하였다 하고 뒤에서 말하기를 위세를 두려워하여 거짓 알지 못하는 체 하였다 하는데 이 일의 시비를 나는 분명히 알지만은 조정에서 어떻게 알겠는가. 마땅히 간원 풍수 제주로 하여금 경등과 경부에서 대변하게 하겠다 하니 임원준 등이 함께 오게 나아갔다. 도승지 현석규 등이 아뢰기를 자고로 간간의 말이 실정에 지나친 것이 많은데 그 까닭은 깊고 어쩌는 데 있습니다. 지금 간원이 말하는 것이 과연 전후에 다름이 있으나 간간이 말을 하는데 가두고 국문하면 언로에 해로울 듯합니다. 신이 일찍이 진달하기를 간건의 말이 오르면 채택하고 그러면 내버릴 뿐입니다 하였는데 그때 성상께서 아름답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하시면 대체 어떠하며 언로에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또한 안다. 그러나 일이 크니 분변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동부승지 홍기덜이 아뢰기를 간관의 탄핵을 받은 자는 상사에 쟁변하는 것인데 지금 더불어 대변하면 대체 어떠하겠습니까? 또 문자 사이에 말을 꼬집어낸다면 어떤 것이 죄되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상냥을 더 하소서 하고 현석규는 말하기를 무릇 간관이 논하는 것은 모두 큰일입니다. 혹은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혹은 걸수로 임금에게 비교되니 모두 불경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사서로이 논하지 않고 성상의 앞에서 논하였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원컨대 3번 생각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고 의금부에 내려 공문하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승지 등이 모두 어진대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은데 이것은 간관을 돕는 것이다. 간관이 말하기를 임원준이 궁궐을 지을 때 자손의 집을 짓고 있으니 이는 반역과 죄가 같습니다 했으니 이것에 이렇게 대신을 모함하는 것이 옳은가? 조론이 말하기를 임광재가 공주에게 장가들었기 때문에 간관을 두었다고 할 것이고 사관이 또한 이렇게 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시비를 아는 자이야 어찌 이렇게 말하겠는가? 하니 현석교 등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걸수는 하나라의 걸왕과 언나라의 수왕이다. 성군으로 요 임금과 선임금을 꼽는데 반면 폭군으로 걸과 수를 꼽는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1일 무 7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사관원의 관리가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풍수학 제조가 선원께서 성문원 터에 이궁을 지으려고 하시던 것을 알면서 공주를 위하여 집터를 가릴 때 아뢰지 않았고 임원준 부자도 또한 얻었을 터인데 사용하지 않고 태연히 터를 닦았으니 속으로 풍수학에 청촉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풍수학 제조 등이 임원준 부자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거짓 알지 못하는 체하고 기망하여 개청하였으니 권유에 당부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 하였으니 그 청촉한 여부를 임원준 부자 및 풍수학 제조와 간관을 한 곳에 모아놓고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1일 모 8번째 기사 예조판서 허종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야인의 지경으로부터 도망온 자가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말하면 일체 해송합니다. 신이 세조조의 영안도 절자사가 되었었는데 섬돌 밑에서 하직하는 날에 세조께서 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변장이 고식지게만 생각하여 중국인이 오는 자가 있으면 모두 그 주인에게 돌려보낸다. 너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신이 도임한 뒤에 모두 다 서울로 보내었습니다. 야인들이 서로 거느려 와서 신에게 고하기를 우리들이 친히 중국에서 잡아온 자 같은 것은 할 수 없지만 팔려 다니는 자를 비싼 값을 주고 사온 자도 있는데 역시 모두 빼앗기니 우리들이 생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포주로 옮겨오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사유를 갖추어 아뢰었더니 세조께서 이르시기를 만일 중국인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하셨습니다. 신이 지금 해송하는 중국인을 보건대 하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중국인이 아닌 듯합니다. 또 야인이 원망이 맺히면 변방의 틈을 낼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는 하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해송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 이미 알았다 하였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1일 모 9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1일 모 10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참창관 손비장이 아뢰기를
오늘 경연에서 불공의 수령을 상고하도록 명하시었으니 매우 잘하셨습니다. 신의 뜻에는 불공뿐 아니라 반성하는 것도 아울러 파하는 것이 가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니 임사홍이 아뢰기를 이것은 선왕을 위한 일이니 갑자기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손비장이 말하기를 종묘 문소전 산능이 있는데 선왕께서 어찌 사도에 험향하시겠습니까? 하고 이나의 불도에 그런 것을 극진히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불도에 그런 것을 나도 또한 명확하게 안다. 전대의 부처를 좋아하는 자가 하나가 아니지만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또 해가 되었다. 내가 이미 믿지 않으니 비록 불공이더라도 치도에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반승은 궁중에서 중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던 일이다. 성전시로 79권 성종 8년 4월 22일 김이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윤기반이 정미수가 선정관이 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논계하므로 임금이 정성을 돌아보며 묻기를 어떠한가 하니 영사 조승은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정종이 비록 죄로 죽기는 하였으나 난신의 예는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께서 이미 허통하였으니 제수한들 무엇이 해로운가 하였다. 윤기반이 또 아뢰기를 어제 간관을 의금부에 내리었는데 신은 얼로가 막힐까 두려워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간신이 말한 것이 크기 때문에 가두고 분변하는 것이다 하였다. 지사 홍웅이 신정 한은을 가두고 국문하기를 청한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전시로 79권 성종 8년 4월 20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위간 승지와 더불어 함께 간관을 국문할 것을 청하니 도우승지 현석규를 명하여 가게 하였는데 우부승지 손순효가 아뢰기를 간관의 말한 것이 비록 실정에 지나친 것이 있더라도 어찌 사분으로 무함한 것이 있겠으며 이문준 부자도 어찌 청촉하였을 리가 있겠습니까? 전하가 즉위하신 이래로 언관이 죄를 얻은 자는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간원이 실정에 지나친 말로 위간 승지를 보내요. 국문하시면 대체 어떠하겠습니까? 신은 이제부터 말하는 자와 외축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동부승지 홍기달은 아뢰기를 간원에서 논한 것이 다만 사세로 인하여 실정에 지나친 말이 있는 것뿐이요 국가의 절회에 한 일이 아닌데 위간을 보내면 대체 어떠하겠습니까? 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오히려 의혹을 풀지 못하였는가? 만일 내게 속한 일이라면 비록 지나친 말이 있어도 내가 마땅히 내버려 두겠지만 이것은 대신을 모함하였으니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간 승지를 보내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만일 마음에 품은 것이 있거든 주광에 들어와서 말하라 하였다. 성전시로 79권 성종 8년 4월 20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임금이 승지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니 현석교 등이 간관을 추국하는 것이 미편한 일임을 반복하여 논계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관원은 죄가 없는가? 이 의의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따라서 얽어 짜서 대신을 죽을 죄에 빠뜨리는 것이 가한가 하였다. 조화승지 이극기가 아뢰기를 간원의 말이 너무 지나치면 취재하는 것도 가하나 다만 두려운 것은 이렇게 하면 다시는 대신의 일을 말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손순효는 말하기를 지금 간원의 말이 무함죄를 입는다면 만류의 폐단이 대신의 허물을 말하게 되면 문득 무함죄에 좌죄 될 것이니 청컨대 불러서 골타에 이르러 지나치게 말한 잘못을 타일러 보내시면 언로가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끝내 무함한 죄로 간원을 좌제하지는 않겠다 하였다. 현석규가 말하기를 청컨대 특히 너그러운 법전의 뜻으로 전지를 내리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뜻을 기초하라 하였다. 성전시로 79권 성종 8년 4월 20일 김이 네 번째 기사 대선 김영유 등이 와서 아뢰기를 간원이 공주의 집터를 논하다가 그 사이 말이 실정에 지나친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부에 내리어 국문하면 신등은 두렵건대 이제부터 다시 대신의 일을 말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너그럽게 용서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내가 알았다 하였다. 성전시로 79권 성종 8년 4월 20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간관, 풍수 제조 및 임원준 부자를 불러 임금이 현석규로 하여금 간관에게 묻게 하기를
너희들이 청촉이라고 말하였으니 누구에게 들었는가 하니 이 세좌 등이 대답하기를 승문원트가 좋기 공주의 집을 지을 만한데 그 서쪽 땅을 아울러 점령하고 동향할 만한데 반드시 남양을 하였으며 또 풍수제조가 옛날에 국가에서 쓰려고 한 의논을 아뢰지 않았고 임원준 등이 또한 사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촉이 있는가 의심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그 땅이 동서향을 하면 모두 동렬혈이 된다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남양으로 한 것이다.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또 너희들이 지금도 오히려 청촉으로 생각하는가 하니 이 쇠자 등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청촉에 있는 것이 의심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처음에 마음이 망령되었던 것을 알겠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향교동의 승문원투는 임원준 부자가 서거정에게 청촉하였을 리가 만무하고 서거정이 또한 임원준 부자의 청촉을 들어줄 리도 없는데 간운이 감히 말하기 때문에 폭백하게 한 것이다. 지금은 간운이 스스로 그런 것을 알았으니 임원준 부자라 하여금 직사에 나오게 하라 하고 인하여 임원준과 임사홍은 인견하고 위로하여 타일렀다. 또 간운 등을 인견하고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망령되게 대신의 일을 논하기 때문에 죄주고자 하였으나 얼로야 해로울 듯하고 또 너희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대하여 용서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 때문에 입을 다물지 말고 말할 것이 있거든 다 말하라. 만일 나 자신을 가리켰다면 비록 지나친 말이더라도 내가 어찌 거리겠는가 하니 대사관 이세자 등이 부복하여 사죄하고 물러갔다.